애석하게도 뇌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한번 찾아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꾸준히 특정 과일을 챙겨 드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뇌경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맑고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 속에 기름때나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찌꺼기가 쌓이는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결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병원에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이미 병이 진행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 즉 혈관경직, 동모이행화복입니다. 혈관을 단순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탄성이 있고 끊임없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을 때는 설령 기름 찌꺼기가 조금 쌓이더라도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졸졸 흐르는 냇물은 썩지 않고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 중요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찌꺼기는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혈관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뇌경색을 진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탄성은 우리 건강에 있어 생명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려면 심장은 굉장히 강력한 압력으로 혈액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력한 압력이 아무런 완충작용 없이 그대로 말초 혈관까지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작은 모세혈관들은 손상되거나 심지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혈관의 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대동맥과 주요 혈관들은 풍선처럼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심장이 순간적으로 보낸 높은 압력을 흡수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용수철이나 공기 압력을 완화하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흡수한 후 늘어났던 혈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흡수한 압력으로 혈액을 한 번 더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심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10만 킬로미터를 끊임없이 돌 수 없습니다. 혈관 스스로가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액 순환을 돕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말랑해야만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설령 찌꺼기가 생기더라도 막히지 않고 금방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해지는 순간 이 완벽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의 펌프가 보내는 압력을 흡수할 탄성이 부족해지니 가장 먼저 혈압이 높아집니다. 높은 혈압은 딱딱해진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혈액의 흐름이 고르지 못해 정체 구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체 구간이 많아지면 기름 찌꺼기나 혈전이 쌓이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 과정이 심화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터져서 뇌출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략은 바로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굳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주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활성산소의 증가 때문입니다. 흡연, 극심한 스트레스 고혈당 상태, 그리고 과식 등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는 주범입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혈관은 점점 뻣뻣하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둘째, 만성염증의 지속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에 미세염증을 끊임없이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콜라겐이 두껍게 쌓이면서 아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셋째 미네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혈압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현상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는 혈관을 치명적으로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인, 즉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손상 만성 염증, 그리고 미네랄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이고 강력한 식품이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늘 보던 익숙한 과일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이 동시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현명한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혈관벽의 염증과 노폐물 축적을 막고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줄 이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경색 예방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입니다. 과일을 독이 아닌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치유하는 명약으로 드시는 방법을 곧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뇌경색을 예방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과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의 탄성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비타민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 혈관 건강에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름 그대로 산화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연, 스트레스, 고혈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고 혈관을 뻣뻣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페인트 칠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과일의 색을 내는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벽을 더욱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성분은 한겸증 성분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두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혈관벽에 미세염증이 지속되면 그 염증 부위가 상처처럼 아물면서 콜라겐이 쌓여 혈관이 두꺼워지고 경직됩니다. 한겸증 작용을 하는 음식은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어 혈관벽 손상과 콜라겐 축적을 막아줍니다. 대표적인 한겸증 성분으로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성분과 중복되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강력한 한겸 작용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성분은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압력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키고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 석회화의 주범인 칼슘이 과도하게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주된 요인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금 해독제와 같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작용해야만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 과정을 막고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항산화 물질과 한겸증 성분은 혈관이 망가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과 칼륨은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움과 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당분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제 과일은 당뇨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제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이 때문에 과일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과일은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섭취한다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당뇨 환자에게 적절한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 그리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핵심은 제대로 드셔야 한다이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당분이 많거나 식이섬유가 제거된 주스 형태로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와 당 함량이 낮은 과일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뇌경색 예방에 좋은 과일 5가지는 모두 이 3가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고 다시 탄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 과일들의 놀라운 비밀과 당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팁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과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예방에 좋은 과일 5위는 바로 딸기입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붉은 보석 딸기가 사실 혈관 건강에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딸기는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딸기의 붉은색을 만들어주는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혈관 속의 미세염증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안토시아닌 하나로 혈관의 염증과 산화 손상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입니다. 또한 딸기에는 항산화의 대명사인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화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에는 혈관의 이완을 돕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염분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그네슘도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 혈관에 칼슘이 과하게 달라붙는 것, 즉 석회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고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이 8주간 매일 딸기 약 100g 약 7개를 섭취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약 3.6%를 감소하고 혈액 내 항산화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생딸기 기준으로 6개에서 7개 약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딸기이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드시려면 냉동 딸기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냉동 시 비타민 C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안토시아닌과 같은 주요 항산화 성분들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냉동 딸기를 드실 때는 영양분 손실을 막기 위해 뜨거운 불이나 전자레인지 대신 상온에서 15분 정도 자연 해동하여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딸기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선도 관리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높고 C 부분이 공기와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따라서 구입 후 가능하면 2-3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밀폐 용기에 키친 타월을 깔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야 하며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소금물에 2,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당뇨 환자를 위한 딸기 섭취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의 당분 때문에 딸기를 망설이지만 딸기는 당뇨인에게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딸기 베이프로텍스탄에는 약 브로텍스터걸러 정도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작은 사과의 버프락와노사인의 수준으로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혈당 지수 GI가 40으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것으로 간주되니 딸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6개 내외로만 양 조절을 잘 하시면 당뇨 환자분들도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혈당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시다면 딸기를 식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줄여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딸기나 냉동딸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뿌려 드셔보세요. 오일의 지방 성분이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딸기 속 항산화 성분 중 일부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혈당 걱정 없이 딸기의 혈관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딸기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우리가 매일 챙겨야 할 붉은 보석입니다. 뇌경색 예방에 좋은 과일 4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1가지 비타민과 14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이렇듯 팔방미인 같은 과일인 만큼 혈관을 말랑하게 만드는 효과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아보카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눈 건강에도 좋은 루테인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벽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은 올레산 올레익 애시드카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올레산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작용하여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대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보카도의 강점은 혈관 이완을 돕는 미네랄의 함량에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모든 과일 중 최고 수준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혈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의 수축을 완화시키고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UCLA 연구팀은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13% 낮아지고 혈관 염증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약 70, 8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열량이 높은 편 100착당 약 160kcal이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숙 상태입니다. 껍질이 초록색이고 만져봤을 때 딱딱하다면 아직 덜 익은 것입니다. 덜 익은 상태로 드시면 떫은 맛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녹갈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해지는 상태가 가장 잘 후숙된 상태입니다. 이때 반으로 잘라 드시면 됩니다. 남은 반 개는
갈변을 막기 위해 단면에 레몬즙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밀폐 보관한 후 다음날 드세요. 만약 과숙되어 속이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했다면 지방이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영양분을 최대로 흡수하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드시면은 흡수율을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추가하면 비타민 E의 산화를 방지하고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과 레몬즙 한 작은술을 뿌려 드시는 것이 최고의 섭취법입니다. 혹시 아보카도의 느끼함 때문에 섭취가 불편하시다면 소금과 후추를 소량 뿌려 드시거나 멕시코 전통 음식인 과카몰레를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깬 후 잘게 썬 토마토, 양파, 라임즙,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등을 섞어 샐러드나 채소 스틱에 찍어 드셔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보카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 GI가 15로 매우 낮고 당 함량도 100플라텍스트 당 원볼텍스하게 미만으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철저히 막아줍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식사 후 15-30분 이내에 드시거나 식사 중에 토마토나 달걀과 함께 샐러드 형태로 섭취하시면은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과일 3위는 바로 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익숙한 귤과 상큼한 오렌지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은 당연히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세포의 노화를 막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감귤류 과일의 진짜 핵심 성분은 바로 헤스페리딘 이오입니다. 이 성분은 귤이나 오렌지의 껍질 근처에 있는 하얀 속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헤스페리딘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귤과 오렌지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여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섭취량은 작은 귤 기준으로 한두 개 혹은 중간 크기 오렌지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으로 과다 섭취하면은 당분 섭취가 많아지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팁은 귤이나 오렌지를 주스로 드시지 말고 통과일 그대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육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빠져 혈당이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귤을 드실 때 하얀색 속껍질 부분은 떼지 말고 꼭 같이 드세요. 여기에 헤스페리딘 같은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귤은 껍질을 까면 비타민C가 공기에 노출되어 30분 이내에 산화되기 시작하므로 가능하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귤은 양 조절만 잘 하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귤의 혈당 지수는 4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수분이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혈당이 불안하다면 식후 15분, 30분 이내에 후식으로 단 1개씩만 드셔주세요. 귤을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는 레시피로는 귤치즈 카프레제가 있습니다. 귤의 당분이 치즈의 지방과 단백질을 만나면 혈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얇게 썬 귤과 생 모차렐라 치즈를 번갈아 겹쳐 올린 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약간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C, 단백질, 좋은 지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귤과 오렌지를 겨울철에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고 뇌경색을 막는 과일 2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혹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일상생활에서는 채소처럼 쓰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과일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무엇으로 부르든 이 붉은 열매가
혈관 건강에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 성분인 라이코펜에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주는 천연색소인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다른 항산화 성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강력한 작용 덕분에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하여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같은 한겸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여 혈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심장 질환 위험 또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가 단순한 과일이나 채소를 넘어선 혈관을 지키는 천연약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마토는 중간 크기 토마토 원 2개 또는 익힌 토마토 페퍼 페나틀 텍스트 게바우 정도 혹은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이 세포벽 밖으로 더 잘 용출되어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된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 버섯 등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 2개 정도를 풀어 넣으면 영양적으로 완벽한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반찬으로도 훌륭하며 밥상에 올리기에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으면 토마토의 건강한 당분과 섬유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 상승이 빠를 수 있는 토마토 주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된 경우가 많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냉장 보관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과 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시고 3일 이상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토마토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당분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가 3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단독으로 드셔도 좋고 식사 후 혈당 관리를 위한 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토마토를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를 만들 때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거나 무가당 토마토 소스를 첨가해 보세요. 영양도 좋고 맛도 깊어지는 토마토 카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토마토의 신맛이 어색하다면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으로 아주 약간의 단맛을 추가하면 신맛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김치찜이나 닭볶음탕 같은 한국 요리를 하실 때도 토마토 한 줌을 썰어 넣으면 상큼함과 감칠맛이 더해져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는 붉은 마법사입니다.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과일 1위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 보랏빛 열매 안에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3가지 핵심 성분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경색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에도 안토시아닌이 있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그 종류와 농도가 달라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신속하게 줄여주며 특히 뇌 기능 회복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또 다른 한겸 성분인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에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석회화를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한겸 그리고 핵심 미네랄 3가지를 모두 갖춘 완벽한 혈관 건강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8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과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량은 한 번에 한 줌 약 40,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영양 성분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두셨다가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시럽이나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 잼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40, 53 사이로 낮은 편이며 당 함량도 100플라텍스터, 당 10플라텍스터와 내외로 낮습니다. 따라서 한 줌 정도로 양 조절만 잘 하시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혈당 상승이 걱정되신다면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섞어 드시면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딸기에서 소개한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레몬즙 한 스푼을 뿌려 섞어 드시면 혈당 걱정을 막고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지금까지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과일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5위 딸기, 4위 아보카도, 3위 귤 오렌지, 2위 토마토, 1위 블루베리. 여기까지 듣고 나니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5가지를 매일 다 챙겨 먹어야 하나요?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5가지를 모두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꾸준히 적당량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속 가능한 과일 섭취 루틴을 제안합니다. 이 5가지 과일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과 그날의 상황에 맞는 과일을 하루에 1가지에서 2가지 정도씩만 챙겨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조합을 다르게 하여 5가지 과일을 한 번씩은 드실 수 있도록 순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돌아가면서 드시면 몸에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비타민C 항염 성분, 폴리페놀, 헤스페리딘, 그리고 혈관, 이완, 미네랄, 마그네슘, 칼륨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오늘은 딸기, 내일은 토마토, 이렇게 하루에 1가지 과일만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블루베리는 견과류와 함께 귤은 치즈와 함께 곁들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말랑하게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일이 주는 영양분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합쳐질 때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3가지 습관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1. 걷기 운동의 생활화 천연 혈액 순환 촉진제. 첫째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비싼 헬스장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 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혈관에 쌓이려는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걷기는 전신의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며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햇살이 따뜻한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시간대에 걸으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더욱 좋습니다. 걷기는 관절에도 무리가 적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관도 함께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를 생활화하여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2. 오래 앉아있지 않기 5분 스트레칭의 기적. 둘째는 오래 앉아있지 않는 습관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 중 가장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시간 좌식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고 혈관에 불필요한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앉아있었다면 반드시 5분 정도는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체되었던 혈액이 다시 순환되고 혈관의 압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3. 충분한 수면과 이완 혈관의 휴식 시간. 셋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혈관은 늘 긴장 상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긴장은 혈관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입니다. 혈관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류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혈관의 긴장을 푸는 것이 곧 뇌경색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5가지 혈관 건강과일 섭취와 함께 이 3가지 생활 습관까지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오랫동안 말랑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블루베리 한 줌, 내일은 아보카도 반 개. 이렇게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